옛날 옛적 남원의 깊은 산속에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 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스며든 마을의 희미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피리 소리는 전설에 따르면 남원 지역을 수호하는 요정의 노래라 한다. 피리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행복과 행운을 얻게 된다고 전해져 왔다. 마을에는 춘향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미소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춘향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아 마을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랐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외로움이 자리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춘향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산책을 나갔다. 그때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들었다. 피리 소리는 그녀를 이끌었고 춘향은 피리 소리를 따라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빛나는 달빛 아래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청년을 발견했다. 청년의 이름은 몽룡이었다. 그는 피리 소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던 중이었다. 몽룡의 피리 소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되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춘향은 그의 피리에 매료되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몽룡과 춘향은 서로 눈빛을 마주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깊은 연결을 느꼈다. 몽룡은 춘향에게 피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매일 밤날 아래에서 함께 피리를 불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달 아래서 들리는 피리 소리를 두고 누군가 마을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 아래 만나는 춘향과 몽룡을 잘못된 소문 속의 원인이라 여기기 시작했다. 한편 마을 원로들은 사실 피리 소리가 마을에 오랜 전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전설을 이어나가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심판하기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원로들은 춘향과 몽룡에게 마을에 수호자들이 주관하는 밤의 대회에서 특별한 피리 연주를 요구했다. 이 대회에서 성공하면 두 사람의 사랑은 인정받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대회 날 밤 춘향과 몽룡은 마을 중앙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피리를 연주했다. 두 사람의 피리 소리는 바람과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순간 달빛이 더 환하게 빛나며 두 사람을 감쌌고 마침내 피리 소리는 전설의 약속을 이루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축복했다. 춘향과 몽룡은 전설 속의 사랑으로 남원 지역에 영원히 기억되었고 그날 이후로 달빛 아래의 피리 소리는 더 이상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랑과 행운의 상징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춘향과 몽룡은 피리 소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마을의 진정한 사랑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정자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장흥 지역에는 특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음의 숲이라 불리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행복한 마음을 갖고 돌아온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나무를 지혜의 나무라 불렀다. 은행나무는 500년을 살아온 신비로운 존재로서 매번 장흥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장흥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고 그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아이로 소문나 있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자신들의 고민거리를 민호에게 털어놓곤 했고 민호는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흥에 예기치 못한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의 대표인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 가뭄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민호는 마음의 숲과 그 안에 지혜의 나무를 떠올렸다. 그는 결심을 하고 숲으로 향했다. 숲은 그가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뚜벅뚜벅 숲속 깊이 들어가자 엄숙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드디어 민호는 지혜의 나무를 마주했다. 커다란 은행나무는 우뚝 서서 민호를 맞이했다. 민호는 정중히 나무에게 자신의 문제를 설명했고 나무는 조용히 잎사귀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늘에서 반짝이는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다. 민호는 나뭇잎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장흥 지역의 지도를 담고 있었고 그 지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숨겨진 샘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민호는 마을로 돌아와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지도와 나뭇잎을 보여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안내에 따라 숲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샘물을 찾았다.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시원하게 흘러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올랐다. 그 샘물 덕분에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더욱 마음의 숲을 아끼며 살게 되었고 민호의 용기 있는 활동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마음의 숲을 찾는 사람들은 지혜의 나무 아래에서 민호가 발견했던 나뭇잎의 기적을 이야기하며 숲의 고요함을 음미하곤 했다. 세월이 흘러 잠음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더욱 번창하는 마을이 되었고 지혜의 나무는 세대를 넘어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힐링을 선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산이라는 작은 항구 마을에는 아름다운 백합이 가득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연못 속에는 요정들이 산다고 전해졌다. 보통 사람들은 요정들을 볼 수 없었지만 순진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만 요정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에는 예쁜 소녀 수지가 있었다. 수지는 여느 아이들처럼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녀는 늘 군산의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여가 시간을 보냈다. 특히나 백합연못이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수지는 연못 근처에서 놀다가 갑자기 연못 속에서 작은 빛이 번쩍이는 걸 보았다. 놀란 수지는 조심스럽게 연못 쪽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눈부신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백합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수지는 놀랍고도 신기한 마음에 요정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안녕, 수지. 나는 백합 요정 릴리야. 우리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수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저를요? 왜요? 릴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여서 우리와 같이 이 연못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수지는 군산의 백합 연못을 지키기 위해 요정들과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다. 요정들은 수지에게 요정 특유의 비밀과 연못을 마법처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수지 덕분에 연못과 마을은 더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다. 또 요정들은 수지에게 매 계절마다 색다른 백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그 빛나는 백합들은 비나 폭풍이 몰아쳐도 항상 무사했다. 세월이 흘러 수지는 자라 어른이 되었지만 백합 요정들과의 기억은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끔 백합연못에 방문하여 어린 시절 요정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다. 백합연못과 그 요정들은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로 군산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어느 날 수지는 이미 자신이 나이 들어감을 느끼며 연못을 찾았다.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출 기회가 주어진 날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는 하늘로 떠오르는 백합 요정들과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고마워 릴리.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 요정 릴리는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사랑하는 수지. 연못과 함께 말이야. 그 후 수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 장면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백합 연못의 전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군산의 백합 연못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맑고 깨끗하게 빛나며 그 안에는 수지와 요정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대한민국의 양평에는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의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잿빛 단계로 둘러싸여 있어 들어가기 쉽지 않았고 또 다시 나오기도 어렵다고 전해져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숲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마법처럼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평의 작은 마을에 하얀 고양이와 함께 사는 소녀 유나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항상 밝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그녀의 하얀 고양이 눈꽃이 는 그녀와 같이 모험을 떠나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비밀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유나는 눈꽃이와 함께 비밀의 숲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가방에 쿠키와 물병을 챙기고 고양이 눈꽃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꽃아, 우리 모험 떠날 준비됐지? 눈꽃이는 야옹하며 대답했습니다. 양평의 산길을 따라 걷던 유나와 눈꽃이는 넓게 들이운 잿빛 안개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망설였지만 고양이 눈꽃이의 용기를 보고 숲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숲 안은 이상하게도 외부보다 밝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유나와 눈꽃이는 함께 그림 같은 풍경을 따라 걸었고 걱정하던 마음은 곧 흥미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눈꽃이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나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반짝이는 나비들이 날아다니며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비들은 유나의 주위를 날며 그녀를 반겼고 어느새 그녀는 자신이 나비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비들은 그녀에게 비밀의 숲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키기 위해 고대 요정들이 만든 곳이며 그 선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행복한 기억들을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나비의 이야기를 들은 유나는 몹시 기뻤고 그녀와 눈꽃이는 숲에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함께 나비들은 유나에게 숲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숲은 특별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습을 감추며 그녀에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유나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유나와 그녀의 고양이 눈꽃이는 마법 같은 경험을 마음에 담고 다시 양평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종종 숲의 나비들과 친구가 된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이 경험한 마법의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양평 마을에서 전설이 되어 사랑과 신비로운 비밀의 숲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